네, 이번 시간에는 새마을금고 자기소개서 가이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새마을금고 자소서를 쓰기 전에 일단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새마을금고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쓰시는 게 좋겠죠. 새마을금고 정체성 이게 뭐냐라고 하면요. 새마을금고는 일반 금융기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떤 점에서 다르냐라고 하면 가장 큰 특징이 협동조합이죠. 그래서 협동조합은 여러분들 주식회사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주식회사는 상법에 의해 가지고 사실 이 주주 중심, 주주라고 하면 즉 자본 중심이죠. 자본 중심의 조직입니다. 그래서 표를 행사할 때도 의결권을 행사할 때도 한 주당 한 표를 행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사람은 소위 말해서 대주주인 사람은 많은 표를 행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은 사람 중심의 조직이에요. 자본 중심의 조직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조직이고 이 사람 중심의 조직이다 보니까 어떤 의결권을 행사할 때도 이 출자금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달린 게 아니라 1인 1표를 행사하는 부분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과 자본 중심의 조직이 어떤 건지 여기에 대한 생각 정확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새마을금고 물론 새마을금고 가면 영업해요. 영업하고 수익성 높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죠. 하지만 너무 영업력에 포커스 맞춰서 자소서를 적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새마을금고도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서민들을 위해서 사실 사람 중심의 금융을 펴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죠. 현실적으로 잘 안 될 뿐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새마을금고의 정체성까지 다 버리면서 일반 시중은행처럼 움직일 수는 없는 겁니다. 예, 그건 새마을금고의 소위 말해서 본질 자체가 흐려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들어가면 공제 팔아야 되고 그리고 대출해야 되고 이런 영업들을 하기는 하겠지만 최소한 자소서에서만이라도 새마을금고에 대한 정체성 정확히 아시고 사람 중심의 금융, 포용적인 금융, 지역민들 그리고 이 서민들을 위한 금융을 펼치겠다 쪽으로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자소서를 쓰시라라고 꼭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야 면접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버텨낼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새마을금고 이제 여러분이 지금 쓰는 자기소개 속에서 가지고 면접장 가셔야 되는데 영 엉뚱하게 적으면 면접장에서 여러분들을 공격당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 문항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 한번 볼까요? 새마을금고에 입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본인의 역량, 강점, 경험 위주로 작성해 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본인의 역량, 강점, 경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사실 이제 보시면 작성 방법 제가 일단 적었는데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입사를 위해 준비한 노력을 작성할 때는 단순히 전공, 자격증 취득, 서비스 관련 아르바이트 경험뿐만 아니라 지식, 스킬, 태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적어놨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요. 여러분들도 새마을금고에 입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지금 1번 항목으로 적어달라는데 뒤에 나와 있는 게 역량, 강점, 경험 이렇게 나열을 해놨어요. 저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 저게 무슨 의미냐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사람의 전체적인 역량, 어떤 지원자 또는 직장인의 전체적인 역량을 파악할 때 보통 우리 KSA로 파악을 합니다. K가 뭐냐면 knowledge의 약자고요. S는 스킬의 약자예요. 그리고 A는 attitude라고 하는 태도의 약자입니다. 즉 사람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그리고 실무 능력이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잘 갖춰져 있느냐, 그 다음에 태도적인 측면에서는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 자소서에도 그렇게 역량, 강점, 경험 이렇게 나열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역량이다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될 수 있냐라고 하면 아무래도 지식적인 측면들이 여기에 많이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의 전공이라든지 또는 금융 관련 자격증이라든지 여러분이 아니면 어디 교육받았던 교육사항들 좀 장기간 눈에 두드러진 교육이 있으면 그런 교육받았던 사항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넣어주시는 게 본인의 역량 코너에 이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점이다라고 하면요. 아무래도 태도적인 측면을 적는 게 제일 무난하겠죠. 그럼 여러분의 성격적인 강점, 즉 새마을금고 그리고 금융영업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기여할 수 있는, 어필할 수 있는 태도적인 측면을 강조하면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태도적 측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면 보통 거기도 금융영업 하는 곳이고 금융서비스 하는 쪽이니까 아무래도 열정이라든지 도전이라든지 책임감이라든지 팀워크 또는 희생정신 이런 것들이 중요한 태도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이 사회초년생으로서 새내기로서 열정과 관련된 열정, 도전 이런 키워드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금융인이기 때문에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그리고 조직인이기 때문에 팀워크 그리고 희생정신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험적인 측면 어떤 거냐라고 하면 경험적인 측면은 바로 여러분들 공모전이나 대외 활동이나 아르바이트 같은 여러분이 실제로 활동했던 내용들 쪽으로 요게 이제 스킬에 해당되는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참여했던 어떤 공모전, 금융과 관련된 공모전이 있다든지 협동조합과 관련된 공모전이 있으면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외 활동들 있으면 특히 금융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우선 은행권의 이 홍보대사라든지 이런 거 했던 거 있으면 적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여기가 서비스 직군이다 보니까 아르바이트 했던 내용도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봉사활동 했던 것들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나 협동조합 금융이기 때문에 이러한 봉사활동들도 당연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분의 이제 입사를 위한 노력을 적어주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면 나는 어떻게 적을 것인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해봤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이건 물론 이때까지 저한테 수업 듣고 저와 같이 자기소개서를 썼던 친구가 적었던 것을 제가 조금 변형한 방식이 되겠죠. 자, 그렇게 제가 한 500자 정도, 뭐, 이 분량 자체도 500자니까 많지도 않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적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오히려 그냥 간결하고, 이렇게 임팩트 있게 압축적으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기가, 튼튼한 금고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기본기가 튼튼한 금고인이다라고 하면, 이제 저는 뭘 적었냐 하면, 일단 자격증은 내놓는 게 제일 좋겠어요. 사실 새마을금고 입장에서는, 지원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떤 친구를 뽑아야 될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은행처럼 아주 체계적으로 인사 업무들이 잘 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객관적인 것들을 중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조직이 작거나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뭐 여러분들이 그 조직이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모든 좀 작은 조직에 가시면 그렇게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사부 직원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채용 업무만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고 채용 업무 외에 교육 업무도 해야 되고 급여 업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채용과 관련돼서 전문적인 것들이 좀 약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당연히 사람을 뽑을 때 아무래도 객관적인 것들을 많이 보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1번 항목을 적을 때는 이 객관적인 것들을 좀 앞세워 놓는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일단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산관리사, 뭐 은행 FP 자격증이 있습니다. 또는
누군가는 AFPK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신용분석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 새마을금고에 필요한 자격증들 갖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금융 자격증들이 많겠죠. 자, 그러면 그러한 자격증을 앞세우는 거, 이게 우선이다라고 생각하고, 앞세울 수 있는 자격증, 제가 이야기했지만, 은행 FP랑 AFPK 같은 것들, 또는 창구 텔러 자격증 같은 것들이 제일 무난하겠죠. 그 외에 신용분석사도 굉장히 많이 쳐줍니다. 자, 그러면 외환 전문력 자격증 넣어봐야 이쪽에서 사실 외환 취급을 안 하거든요. 그래도 혹시 외환 전문력 가지고 있으면 외환 전문력도 넣어주시고요. 투자자산 운용사, 새마을금고하고는 사실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투운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투자자산 운용사라도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격증을 보고 그래도 이 친구가 뭔가 금융권에 가려고 노력하는 친구다라는 정도만 보여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와 관련돼서 적어줄 수 있는 것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인턴 같은 것들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인턴은 업무했던 게 있으면 인턴을 적는 게 제일 좋고요. 그 이외에는 공모전이나 각종 대외 활동 같은 이런 경험 또는 경력들을 적어주시는 게 제일 무난하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자격증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이거는 뭐 있냐 없냐 정도만 보여주면 되니까 그래서 금융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자산관리사 자격증 취득하고 이제 취득하며 이론 다졌지만 실무를 직접 경험하기 위해 인턴에 도전했다 해서 인턴 이야기도 곁들입니다. 그러면서 인턴할 때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조금 나타내주면 특히 그게 금융과 관련된 인턴이면 아무래도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 친구 들어오면 바로 업무에 투입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금융과 관련된 인턴 있으면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제가 예를 들어서 기업은행 인턴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기업은행 인턴으로서 저희 업무는 처음에 이제 수동적인 일이었다.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싶었던 저는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다가가는 자세 뭐 이런 걸 통해서 추가적 업무를 얻게 됐고 그래서 했던 업무들이 이제 중요 서류 처리 그리고 급여 이체 책임자 승인 받아서 여신연합 재무제표 등록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런 걸 보면 뭐 대단한 일을 했는 것 같지만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별것 아니지만은 상대 입장에서 봤을 때 특히 새마을금고 나중에 여러분이 면접 보게 될 이사장님이 봤을 때는 이 친구 들어오면 그래도 기본적인 금융 업무들은 알고 있으니까 실무적인 거 한 달 정도 배우면 바로 업무 처리 가능하겠네 라고 하면 아무래도 뽑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필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어필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수 인턴 선정됐던 이야기하고 그리고 최근에 경제에 대한 이해력 넓히기 위해서 경제 서적이나 경제 전문 읽으면서 이런 직무 역량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꾸준하게 읽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로 일단 적어줬습니다. 그러면 저는 1번 항목에서 일단 자격증 이야기, 인턴과 같은 경험 이야기, 그리고 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특히 경제신문을 꾸준히 읽고 있다는 시사, 이런 거와 관련된 이야기로 나를 어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별로 어렵지 않죠. 쓰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어렵게 글을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어필해야 되는 것, 포인트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요 글자가 한 500자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 정도 적어주시면 된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사례는 저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대외 활동 한 게 있어요. 그게 뭐 농협은행의 엔돌핀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외 활동 한 것도 있고 기업은행 인턴도 했어요. 아니면 다른 곳에 인턴했던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일단 소제목으로 저는 MG의 무궁무진을 위한 경험 이렇게 적었죠. 자 그러면 저는 소제목 적을 때도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면 아무래도 좋겠죠. 왜 좋을까요? 자, MG 같은 경우에 요즘 지금 여러분들 광고 보셨습니까? 새마을금고 광고할 때 지금 무궁무진 밀고 있잖아요. MG의 약자가 무궁과 무진. 이게 지금 MG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궁무진 밀고 있으면 저기는 새마을금고 직원들은 다 아는 용어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저런 용어들은 특히나 광고에 나오는 문구들 이런 것들은 챙겨 두시면 좋겠죠. 아니면 새마을금고 상품 이름을 보세요.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새마을금고의 상품 이름이 있으면 그 상품 이름을 가지고 소제목을 적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최대한 활용하려고 애를 쓰세요. 왜냐하면 그게 상대방 중심으로 여러분이 자소서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으로 자소서를 쓰는 게 아니라 자기소개서는 실용적인 글입니다. 어떤 실용이냐라고 하면 즉 상대방에게 나를 어필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은 철저하게 상대 중심으로 글을 작성하셔야지만 돼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눈에 들어오게 되고 조금이라도 더 면접에 가시게 되면 이 친구가 그래도 이런 것까지 챙겨서 적어줬네 기특하네라는 생각이 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MG의 무궁무진을 위한 경험이다. 이렇게 해놓고, 뭐 별 내용 없어요. 어차피 적어봐야 대외 활동. 그러면 농협은행 지금 엔돌핀 활동했다. 예. 그 다음에 이런 농협의 모태인 협동조합하고 중앙의 개념 이해하고 이 시너지 효과 배울 수 있었다. 그럼 제가 협동조합 이야기 왜 적었을까요? 예, 새마을금고가 협동조합이니까, 농협은행 해가지고 엔돌핀 활동한다고 협동조합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모르는데 그래도 끼워 맞춰서 협동조합에 대해서 내가 개념은 파악을 했습니다 정도는 적어주는 게 좋겠죠. 예, 그렇게 일부러 이렇게 적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 비전인 이제 비전도 찾아서 넣었어요. 그러니까 IBK 기업은 인턴 했어요. 했는데 그냥 나 인터넷다 이렇게 적는 것보다는 그래도 새마을금고 비전을 찾아봤더니 뭐라고 적혀 있냐 하면 선진 종합금융협동조합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저런 말도 따오는 겁니다. 그럼 새마을금고 비전인 선진 종합금융협동조합 실현에 도움이 되겠다. IBK 기업원에 인턴하면서 이런 거 영업점에서 고객 대처 능력들 길렀습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며 길러온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과 새마을금고의 성장 견인하는 금고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별 내용 없죠? 500자 안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제가 뭐 별 게 뭐가 있냐라고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껏 해봐야 엔돌핀 그리고 기은 인턴을 했는데 그래도 중간중간에 새마을금고에 맞추려고 애는 썼잖아요. 예, 저는 애는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건 딱 이 정도 수준이에요. 500자 안에 그래도 난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조금 개념은 가지고 왔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라고 하면요. 지금 자소서 쓸 때는 사실 별로 이걸 잘 못 느낄 거예요. 그런데 면접에 가면 요 조그만 차이가 여러분들 합격과 불합격으로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새마을금고 입장에서 여러분들 새마을금고 인사부 직원들은 고민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민이 뭐냐라고 하면 이직률이나 이런 것들이 꽤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뽑아놓고 어느 정도 일 좀 제대로 한다 싶으면 은행 간다라고 관두고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많죠. 예, 그래서 새마을금고 입장에서도 은행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오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금융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새마을금고 오기를 바라겠죠. 하지만 왔으면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은행이나 금융을 준비했던 친구들은 뽑고 싶고, 그리고 한번 뽑았으면 이직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럼 그런 친구들 어떻게 이제 파악할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새마을금고의 인사부 직원이면 그런 친구를 어떻게 찾을까요? 제 같으면 이런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그래도 새마을금고에 대한 이해도라도 높은 친구들을 뽑을 겁니다. 왜냐하면 알고 왔잖아요. 알고 왔으니까 그러면 최소한 알고 온 친구들이 모르고 온 친구보다는 조금 오래 버티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이런 곳곳에 이런 내용들을 적어 주셔야지만 면접에서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항목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2번 항목 보면 이제 새마을금고 인재상 나왔죠. 인재상이 자조정신을 갖춘 인재, 호혜정신을 갖춘 인재, 공동체 정신을 갖춘 인재 중 본인의 특성과 가장 잘 부합하는 것 한 가지를 선택하고 이 중에 한 가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와 관련된 경험을 적어달라. 500자인데
자, 그럼 여러분들이 새마을금고 인재상 등본을 찾아보셔야 되겠죠? 당연히 찾으셔야 됩니다. 네. 저도 이제 찾아봤더니 새마을금고 인재상은 협동조합 가치, 이제 새마을금고도 대놓고 협동조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건 지금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에서 들고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 정신을 바탕으로 정도경영을 실천한다. 새마을금고 정신은 상부상조입니다. 즉 서로 돕는 이것이 기본 정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협동조합 정신이고 이게 새마을금고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참여와 협동으로 풍요로운 생활 공동체를 창조하는 금융협동조합의 구성원으로서 본연의 역할과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인재. 자, 사회적 책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돈 버는 것보다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조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재상도 다른 곳에서는 여러분들 보기 힘든 용어들이 튀어나오죠. 자조, 호혜, 공동체. 이게 사실 다른 곳에서는 보기가 힘든 용어입니다. 여러분 아마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조정신 하면 새마을금고에서는 대놓고 창의와 도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자조정신은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 그 다음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도전적인 인재. 즉 창의와 도전. 그러니까 좀 열정 가지고 이 새로운 거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원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호혜는 사랑과 봉사입니다. 희생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키워드가 이타심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고 타인 존중 그리고 새마을금고 정신 이게 새마을금고 정신이 상부상조라 그랬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 어떻게 보면 좀 봉사 또는 이런 책임감, 사명감 쪽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공동체 정신을 갖춘 이제 성실, 책임 돼 있는데, 여기 이제 금고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인재. 자, 여기에도 보면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에도 금고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금고인이라는 용어, 키워드는 들고, 자기소개서에 적으세요. 그냥 행운이 되겠다. 물론 뭐, 틀린 것은 아니지만, 사실 새마을금고를 본인들도 은행이라고는 그러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이 행운이다라고 하면, 뭐 이러한 행운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결이 떨어지고, 이 친구 은행 준비하다 왔나? 이런 느낌만 가지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금고인이라는 이쪽 새마을금고에서 쓰는 좋은 용어가 있으니까 그걸 그냥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도 금고인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자, 그럼 제가 2번이면 어떻게 쓸 거냐? 뭐,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자조정신으로, 글을 적어봤습니다. 자, 볼까요? 자, 자조정신, 말은 적게, 행동은 많이. 뭐,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럼 뭔가가, 입으로 떠들지 말고, 행동하고, 솔선수범하고, 뭐, 이런 쪽에, 내용이 되겠죠. 그죠? 자, 그게, 자조와 관련돼서, 아까 이야기했던 어려운 거 극복하고, 도전해 나가는, 이게 자조와 관련돼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제가 45만 원 한정된 실습비로, 이제 보드게임 제작하기 위해서 직원 이제 팀원들 설득하고 도전했던 경험이 있다. 뭐 어떤 수업에서 이 초등학생에게 윤리적 소비 요 보드게임 제작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문제점이 뭐였냐라고 하면 총무를 맡아서 실습비 관리했는데 돈이 적은 거죠. 그런데 전문 제작업체 맡기려니까 돈 너무 많이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방법이 뭐가 있나? 그럼 직접 제작해야죠. 그래서 팀원들에게 직접 제작하자 제의했고 반신반의하는 팀원들 설득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막 열정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보여준 거죠. 그래서 친구에게 일러스트 이제 배운 후에 직접 디자인해가지고 카드 샘플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 주변 인쇄업체에다가 예상 비용 측정하고 팀원들 제시도 하고 뭐 하여튼 뭔가 할 수 있는 거 다양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 제작이라는 차별점으로 경진대에 나가서 수상도 했던 이런 내용을 줬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새마을금고 연결시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새마을금고 자조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논리만으로 설명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수치, 행동하는 이런 솔선수범 자세가 중요하다. 뭐 이렇게 해서 적었습니다. 자, 그럼 뭐 별거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들 다들 많잖아요. 그죠? 다들 많으면
자, 그냥 저는 적은 게 그냥 키워드가 자조정신이라고 소제목에다 밀어놓고, 자, 그 다음에 자조정신이 아까, 적어놓은 게 창의와 도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도전이라고 일부러 도전한 경험이 있다라고 해서 도전이란 키워드를 여기에다가 연결시키려고 밀어넣은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내용은 어차피 여러분들 평소에 늘 쓰는 방식들, 그냥 경험 적듯이 적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새마을금고 자조정신 실천하기 위해서 이런 게 중요하더라. 배운 이 경험을 통해서 배운 내용을 새마을금고하고 연결시켜주는 걸로 끝을 냈습니다. 자, 요 글자도 한 500자 정도 수준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 자소서 보면 별로 뭐 어렵지는 않은데, 근데 여러분들하고 조금 다른 거는 뭐냐라고 하면 저는 최소한 키워드를 많이 연결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예, 그러면 인재상 찾아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호의 정신으로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봉사활동했던 내용을 적겠죠. 자, 그럼 봉사활동 내용을 적을 때 그냥 저는 봉사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봉사활동 경험 쭉 적고 그냥 끝낼 게 아니라 봉사활동한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사랑이라는 용어도 넣고 봉사라는 용어도 넣고 아니면 이타심 또는 뭐 이런 용어들을 넣어주면 좋겠죠. 왜냐하면 그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새마을금고 여기 호혜정신에 보면 새마을금고 정신을 실천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다라는 내용 되어 있죠. 그럼 저는 키워드 들고 와서 마무리 지어주면 가장 무난한 내용이 될 겁니다. 공동체 정신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늘 이야기하지만 항상 상대방에 맞추는 연습을 해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는 이렇게 2번 항목을 한번 적어봤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항목 한번 볼까요? 3번 항목을 보면 자, 공동의 목표를 위해 타인과 협력하여 팀워크를 발휘한 경험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배운 점을 작성해달라 500자. 위의 내용이랑 형식이랑 별반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지정을 해줬습니다. 팀워크를 지정을 해줬죠. 자, 그러면, 공동의 목표를 위해 타인과 협력하여서 팀워크를 발휘했던 경험, 이제 팀워크와 관련된 경험을 적어줘야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항목의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새마을금고 3번 항목의 의도. 새마을금고 왜 팀워크를 강조할까? 보시면 새마을금고 일단 약간 이 독립생산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단위로 주로 하죠. 그래서 이 타 지역과 여기 A 지역과 B 지역에 새마을금고가 있으면 둘이 서로 다른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조직이 작아요. 들어가 보시면 조직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국에 새마을금고 지점은 있지만 한 회사가 아니라 다 떨어져 있는 독립재산제로 운영하고 있다. 자, 지점이 작다라는 이야기 또는 조직이 작다라는 이야기는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하든지 아니면 협력해서 일하는 것 외에는 헤쳐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은행처럼 모든 게 다 갖춰지면 좋겠죠. 사람이 몇만 명이 돼서 각자 롤이 다 있고 그것을 전부 다 나누어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데 그러려면 인원이 너무너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새마을금고 같은 지역 단위 금융기관에서는 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팀워크가 왜 필요한지를 일단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거 면접에 가면 요와 관련된 거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좀 익혀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팀워크의 성공 요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소서 쓰면서 잘 안 되는 것들이 뭐냐라고 하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소통하니까 다 되더라 이렇게 적어요. 그럼 뭐 소통하면 다 되더라, 공감했더니 끝나더라, 뭐 이렇게 적으면 배운 점을 작성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냥 소통하면 다 되더라라고 하니까 그냥 뭐 무작정 소통만 하면 되느냐라고 생각하면 그건 또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소서를 잘 쓰기 위해서는 이런 성공 요인들이 무엇이 될까 핵심적인 것들을 정확하게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한 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한 팀워크의 성공 요인을 한 네 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균형입니다. 균형은 뭐냐 하면, 팀원들끼리 서로 일이 비슷하게 나눠져 있고, 또는 이제 맡고 있는 일들의 중요도가 다들 비슷한 겁니다. 기여도나 중요도가 비슷하면 팀워크가 높아져요. 생각해 보세요. 누구 하나가 그냥 일을 잘한다고 해서 그 친구 혼자서 그냥 일을 다 막 도맡아 하고 앉았습니다. 그럼 네 명이 해야 되는데 그 친구 혼자서 중요한 일을 다 하고 앉았고 나머지 세 명은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팀워크가 될 수 있을까요? 팀워크가 안 되죠. 예, 당연히 팀워크가 제대로 갖춰지려면 서로 일을 비슷하게 나누고, 그 다음에 기여도나 이런 것들도 비슷하고, 이럴 때 서로 소속감이 느껴지고, 서로 의사의사 하면서 일이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팀워크의 성공 요소는 균형, 한 가지는 균형이라고 봤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중에 균형과 관련된 경험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아무거나 막 적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 생각해서 소재, 글감을 찾으면 자소서 적기도 수월하고 특히나 면접 가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저는 다양성이었습니다. 뭐냐면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인적 구성이 다양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모전을 나갔습니다. 공모전 나갔는데 다 상경계 학생들만 모여 있으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제한적이죠. 배운 게 다 비슷할 거니까요. 하지만 이공계 친구도 있고 인문계 친구도 있고 상경계 친구도 있고 뭐 여러 친구들이 있다면 칩시다. 자, 그럼 이렇게 다양하게 인적 구성이 갖춰지면 이제 팀워크가 생기죠. 왜냐하면 이 SNS와 관련돼서 어떤 작업을 한다든지 데이터 끌고 온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은 이공계 학생이 맡아서 해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 추진이나 이런 홍보 쪽은 상경계 학생이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료조사나 이런 것들은 좀 인문계 학생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렇게 나누면 훨씬 더 팀워크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경험들 중에 그런 게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와 배려가 있어요. 그러면, 특히나 한 친구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겪는다든지 어려운 일에 처해져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돼서 이해와 배려 쪽으로 적어 주셔도 그것도 이제 팀워크의 성공 요인이거든요. 근데 무조건적인 이해, 무조건적인 배려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친구의 난처한 이해하고 배려를 하는데 대안 같은 것들도 같이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무조건 오케이 너는 빠져라 이게 아니라 그럼 그 친구가 수행할 수 있는 시간대에 최대한 맞춰준다든지 이렇게 이제 가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목표에 대한 공감대입니다. 즉, 우리가 왜 모였는지에 대한 공감대가 정확하면, 이 팀워크가 발휘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경험들 중에 저런 목표에 대한 공감대, 야, 우리가 이제, 이거 하려고 모였으니까, 중간에 좀 힘든 일이 있더라도, 야, 이거는 꼭 끝내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공감대를 계속해서, 쌓으면서, 진행을 하면 팀워크가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이와 관련된 이제 세부 경험들이 있는지를 생각하면 글감 찾기가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그냥 팀워크라고 해서 모였는데 잘 안 돼가지고 소통했더니 끝나더라. 이런 하나만한 이야기들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고 논리적으로 글을 전개해 나가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봤느냐. 뭐, 이런 학교 뭐, 이제 수업 때 일을 적었겠죠. 뭐, 그럼 시너지 증가 공식 1 플러스 1은 2보다 크더라. 뭐 해가지고, 이제 협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제통상개론 시간에, 이제 학교 수업 시간에, 이제 글로벌 진출할 방안을 이제 발표했는데, 세 명이 한 조로 구성된 각 팀에 이제 중국인 친구들 한 명씩 배정이 된 거예요. 아니, 뭐 요즘 중국인 학생들이 많이 오니까, 지금은 좀 많이 덜해졌지만 많이 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친구들, 이제 의무적으로 한 이제 팀에 배정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말을 잘 못하는 거죠.
자, 우리말을 못하니까 이제 발표를 시키기도 못하고, 뭐 자료조사 시키기도 못하고, 그래서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편하게 가려면 사실 그냥 제외하고 가는 게 제일 편하죠. 그게 이제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대부분의 팀들은 그렇게 발표했는데 하지만 같은 팀원이 아무 시도도 없이 발표 배제하는 것은 이제 옳지 않더라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진출국을 중국으로 정하고 이제 중국인 사장님과의 협상 과정 담은 것을 기획했더니 그럼 이 친구도 쓸모가 있어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이 진행을 했더니 이제 우리라는 결속력 더 단단해졌고 이제 교수님한테서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더라. 그래서 배운 점 적어달라고 했죠. 이를 통해 배운 점 작성해달라. 그럼 제일 경험을 너무 경험 중심으로 다 적지 마세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배운 점을 적기 위해서 저도 조금 남겨놓은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적었냐? 뭐 힘이 좋고 잘난 친구가 끌고 가는 것은 팀의 힘을 반감하는 거라 생각한다. 그래서 가지각색 친구들이 모인 팀, 약간 다양성과 관련된 내용이겠죠. 그죠? 잘나고 못난 친구, 평균 힘이 아닌 서로가 각자 장점을 주고받으면서 시너지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시너지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도 팀워크의 힘을 만들 줄 아는 즉 공동체 정신을 갖춘 인재가 되겠다. 이게 뭐냐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새마을금고의 그 인재상에 보면 공동체 정신 갖춘 인재가 있죠. 그래서 이건 팀워크라고 그러니까 제가 공동체 정신을 갖춘 인재라고 밀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용어도 애써서 이제 밀어넣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담백하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경험 좀 적고 나머지 뒷부분에 한 세너 줄 정도 남겨서 이 경험 통해서 여러분이 배울 수 있었던 내용 적어주시면 제일 무난하더라.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자, 새마을금고 이렇게 이제 같이 보셨는데 새마을금고 사실 글자 수가 얼마 안 되죠. 500자의 세문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적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이 중에서 정말 글 자체를 못 쓴다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 자체를 도저히 못 쓰겠다. 또는 나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혼자서 너무 애쓰지 마시고요. 전문가의 첨삭 같은 것들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꼭 저한테 받으라는 건 아니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은 약간 자전거를 배우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 타면, 누구나 다, 균형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익숙해지면 금방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익숙해질 때까지 어느 정도 하려면, 조금 연습들을 좀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꼭 전문가의 피드백 좀 받고, 그 다음에 첨삭 같은 것들을 받아보시기를 꼭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자, 새마을금고 자기소개서 같이 한번 봤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작성하시면 일단 합격 확률 훨씬 높일 수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새마을금고 잘 지원하셔서 여러분들 전부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금고 자소서 가이드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